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시퀀서 짜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프로그래밍에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사용하는 현재 레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초보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시퀀서들을 아이패드 또는 공책에 다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했을 때 이점이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서 회원님들이 인지가 어떨 때 더 높아졌었는지 어떨 때 만족도가 더 높아졌었는지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그룹 레슨에 대해 시퀀서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강사님 스스로가 직접 움직여 보는 건 당연하고요. 또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동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발을 두고 손을 둘 건지 등 이제 모든 것에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작이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큐잉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동작을 하는지 강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용했을 때 이점이 된 소도구라든지 아니면 이점이 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강사님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 레슨이랑은 다르게 그룹 레슨은 여러 명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은 레벨의 또 회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는 높이는 거, 낮추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난이도 높이는 거는 잘 하시는데 낮추는 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었어요. 저는 보통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하냐면 소도구를 사용하든지 시작 포지션을 다르게 하든지 저항 강도를 다르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사님이 직접 해보시고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룹 레슨은 다양한 회원님이 오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시켰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큐잉이 있죠. 그런 큐잉은 가지고 가되 여러 가지 큐잉을 다르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큐잉이더라도 어떤 회원님이 인지가 되시는데 어떤 회원님은 그 큐잉을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큐잉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에서 어떤 근육을 주동근으로 쓰는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정화 근육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움직임을 방해하는 보상작용을 일으키는 근육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도 동작을 구성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게 그룹 레슨 하시다가 제일 크게 당황하는 부분이 보상 패턴이 일어났을 경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미리 그 동작에 대해서 흔하게 나타나는 보상 패턴을 생각해가고 거기에서 변형 동작을 또 생각해 가니까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 변형도 조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 레슨 시퀀서 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하지, 체간, 상지 순서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맨날 그렇진 않고요. 가끔은 체간을 먼저 잡아놓고 하지, 상지 순으로 운동할 때도 있어요.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강사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순서를 정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웜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는 S바디 클래스라고 모든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낼 수 있는 8가지 동작이 본운동 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웜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경추부터 발까지 정적 스트레칭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보통은 가동성, 안정성, 그리고 강화 요거를 요 순서대로 동작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퀀스를 짤 때 오늘은 고관절의 가동성, 요추 골반의 안정화, 후면부의 강화 동작을 해야지 하고 시퀀서를 짜는 편이기도 하고요. 동작을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 보통 연관성 없는 다른 운동을 시키기보다는 필라테스 원리인 흐름, 플로우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지 한번 이제 시작 자세를 바꿔서 누웠는데 여기서 동작 하나 하고 또 다시 앉고 또 다시 서고 이러면 조금 수업이 번거로워지고 강사님들도 힘들어요. 척추의 모든 움직임 또 모든 면에서의 움직임을 내려고 하는 편이고요. 후면부의 강화 동작에서 스완을 했으면은 요추 골반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복부 움직임에서는 컬업을 진행해서 복부 운동을 하고 굴곡이겠죠? 그 다음에 옆구리 강화 운동에서 바렐에서의 사이드 밴드 같은 동작을 하고 거기에서 흉추 로테이션
회전까지 구성하는 편이고요. 모든 면에서의 움직임은 흔하게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의 움직임이죠. 고관절의 가동성을 만약에 예를 들어 목적으로 동작을 구성할 때 하지 운동이죠. 리프트 앤 로우를 가정했을 때 회원님들도 조금 당황하시고 시작 자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한번 누웠을 때 동작을 연결해서 여러 번 하는 편이고요. 또 앉았을 때 또 동작을 연결해서 여러 번 하는 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수업이 조금 더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 순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하는 편인데, 강도는 저희는 중급 클래스가 있어서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 클래스에서는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 다시 쉬운 동작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난이도 있는 동작을 꼭 한 동작씩은 저는 꼭 넣는 편인 것 같아요. 가끔은 그 동작에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후에 챌린지처럼 도전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회원님들도 뭔가 성공했을 때 운동 동기부여도 되고 매번 하는 동작보다 새로운 동작을 해봄으로써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 수업의 경우에는 자주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이 그대로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번에 했던 동작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또는 하지 강화 운동이었으면은 거기에 상지 움직임을 추가를 해서 진행한다든지 소도구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저번에 했던 동작과 같지만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같은 동작이더라도 자극점도 달라지고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왜 똑같은 동작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새로운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고, 또 저번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회원님 스스로도 나는 근력과 안정화가 좀 더 좋아졌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은 이런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시퀀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을 연구하고 또 해보고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점점 더 실력도 느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시퀀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제 영상은 참고로만 봐주시면서 이제 강사님들이 또 진행하는 스타일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접목을 해서 강사님만의 스타일대로 시퀀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